누차 말씀드렸지만요. 이재명과 민주당한테는 민생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한테는 국민 없습니다. 자, 왜냐? 어제 국회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 대통령실이 출석을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국회 운영위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민의 삶이 아닙니다. 민생이 아니에요. 뭡니까? 또다시 반일선동입니다. 자, 안보실 차장한테 민주당이 밀정이냐고 물어보면서 국회 운영위에서도 친일몰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무엇을 물어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저는 사상 검증하는 줄 알았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아이. 자신감에 찬 한인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통령실 국무위원들을 데려다가 국회에서 할 정도의 질문의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안보실 차장을 향해 밀정이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무슨 뭐 독립운동합니까? 지금 사상검증이에요?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뭔 소리라는 줄 모르겠어. 이게 지금 국회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질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KBS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줘요.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야, 내가 이거 하면은 언론 보도 되겠다. 내가 이거 하면은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내가 이거 하면은 개딸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언론들이 보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뉴스를 보도해야죠. 민주당 좌파들 이러한 정쟁용 친일몰이가 아니라 민주당 좌파들 이러한 쇼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보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걸 가지고 KBS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재미를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가장 신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양문석입니다. 어제 양문석이 신이 났더라고요. 어제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자, 실제 어제 양문석이 어떤 걸 가지고 딴지를 잡았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훈련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거 누굴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북한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런 북한에 동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 암암 세력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어제 양문석이가 딴지를 걸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대처를 너무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양문석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영상을 넘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양문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먹는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영상 먼저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엄청 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약간 볼륨 낮춰줬습니다. 볼륨. 소리 엄청 질러요. 예,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비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국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원님, 저 박근혜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개헌 문건은 제가 지금 저 질문하고 전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광화문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관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작- 질문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방금 대통령이 보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동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실을 사람이 갖다가 여기에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마음껏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네.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총력 대응은 뭐예요?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국민 총태세, 총력전 이런 표현을 쓰나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전혀 없고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실장으로서 갑자기 뜬금없는 총력전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총력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조건이나 사회적 변화나 최근의 정치적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훨씬 올린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2년 논쟁이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강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력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 무슨 환경의 변화나 정세의 변화나 외교상의 변화나 경제적 변화나 급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주일 만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문제다? 70년 내내 80년 내내 분단 국가 내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국가의 안전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 평소에 좀 보라. 양문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죠? 저는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게 느꼈냐면요. 양문석은 마이크 왜 있어야 됩니까? 네? 양문석은 마이크가 왜 있어요? 그냥 마이크 필요 없네. 마이크가 없어도 워낙 발성이 좋아가지고요. 마이크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양문석 씨는요. 전기 아까우니까 마이크 앞으로 치우고 고함을 지르면서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영상 중에서 양문석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근거 자료 하나 내놓은 거 있습니까? 근거 자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요거 지적하고 요거 지적을 하는데 양문석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있어가지고 근거 자료 하나 있어요? 그냥 양문석이 뇌피셜 아닙니까? 양문석 뇌피셜. 네? 요러요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요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다 양문석 뇌피셜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을 데려다 놓고 질의를 할 거면요. 이런 근거에 따라 이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리만 질러. 이거 아니냐고 윽박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양문석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개헌 문건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박근혜 정부 개헌 문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이거 팩트 체크가 이미 됐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이가 군 기무사 개헌문건 즉각 제출하면서 심지어 수사 촉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허상이었어요. 실제 문재인 지시로 먼지털이 수사했지만요, 문건 관련자 전원 1심에서 무죄 판결 났다고요. 개헌 문건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이것이 개헌 문건인 것처럼 연기를 피웠고 그와 관련 수사를 이뤄뒀고 전 정권 수사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작당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문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뉴스 안 봤어요? 근데 이게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달에 또다시 이걸 들고선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더 나아가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왜 민주당 좌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발작을 합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반국가 세력 안 잡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북한 세력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요. 왜겠어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은이가 작품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정은이가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하겠대요. 네? 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북한 영변 핵시설 지속 가능 정황이 파악이 됐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은이가 다시 핵무기 만들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미국의 민주, 공화당 모두 다 북한의 비핵화 정강을 삭제했습니다. 왜겠어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볼 국가가 어딥니까? 북한과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 2014년만 하더라도 핵무기가 10기 있었는데 60기가 늘었습니다. 6배 늘었다고요. 중국 250기였는데 500기 늘었다고요. 2배가 늘었다고요. 이거 대응 안 하냐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미국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비밀 핵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국제정세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지금 양문석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개헌 문건 얘기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반국가 세력 언급하면서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억지 부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렇게 양문석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딸들한테. 자신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정쟁화시키면 언론들이 보도해주니까, 좌파 유튜버들이 보도해주니까, 그래서 개딸들한테 눈이 드니까, 이래서 내가 정치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생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국민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문석이가 큰 소리 치고 있지 얼마나 어처구니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문석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밝혀진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괴담 선동 그만두고 국민 앞에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 세금 1조 5천억이 헛돈이 들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자,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양문석은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을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든 게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문이래요.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이 뭐라고 말하는지, 심지어 이것을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담에 거는지고 사과도 안 하고 민주당 때문에 1조 6천억이 수입된 사건의 거는지는 여기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부끄럽다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실장이 하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질의를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안 들어? 소리를 질러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만했잖아요! 지금 그만했잖아, 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만했잖아요! 네,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씨래! 잘못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씨래! 당신 몇 살인데? 아예 육체로 갈까? 어디서 씨래! 아, 그러니까! 자, 시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양문석 씨라고 부르지 뭐라 불러 그러면? 네? 그럼 양문석이라 불러? 문석이 형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양문석 씨가 높임말 아닙니까? 근데 양문석 씨라고 말했더니 왜 씨라고 부르냐요? 너 몇 살이냐? 야 진짜 와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지금 여러분들 상상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볼 내용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요. 자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해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더 나아가 우리 정부를 넘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도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받아들인 게 누굽니까? 민주당 좌파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합니다. 근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부끄러워한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양문석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문석이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양문석 씨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양문석이가 왜 자기를 씨라고 부르냐요. 뭐라고 부르냐고.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회 수준, 민주당 배지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문석 씨는요 여기 가서도 큰 소리 치는 제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검찰에 가서도 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검찰 앞에 가서 검사들 앞에 가서도 소리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재판관 앞에 가서도 소리칠 수 있는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양문석은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가 더 걸렸습니다. 당내 경선 위법 의혹으로 양문석 선거사무장이 송치가 됐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 있어서 여론조작이 뭔가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실제 그래서 양문석 선거사무장이 송치가 됐습니다. 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이와 관련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요 양문석도 배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회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문석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갑자기 국회에서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실명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민주당이 갑자기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 오빠가 대통령실을 출입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정진석 비서실장 카더라식 질문이다 유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뭐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이 뭐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뭐 자, 지금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김건희 여사한테 오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왜 그럴까? 얘네들이 자, 뭐를 위해서 그러냐? 지금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오빠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왜 채택을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고교 동창이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고교 동창이라서 야, 요거 김건희 여사 오빠가 꽂아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는 정상적이냐고요. 그러면 이런 보도를 한 곳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좌파 언론이지. 어디? 민중의 소리 단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김건희 친오빠와 휘문고 80일의 동창이다. 요 보도 보고요. 야,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지금 인사청문회 참고인 채택했고 이와 관련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앞에다가 저따위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수준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어제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양문석이 소리까지 치고 있지만 실제 국무위원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전진석 비서실장이 되게 화가 났던 사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정말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의료개혁 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희섭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의대 증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의석 비서실장이 실제 팩트를 체크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석 비서실장 이와 관련해서는 되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실장님. 네. 간호법은 의료개혁의 모멘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글쎄요, 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현재 간호법이 대통령께서 거부한 간호법을 매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좀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걸로 제가 피해 간호사 말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수석님 좀 내용 설명. 그건 뭐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전혀 상이한 그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언제고 급격한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곡이 아니고요.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잘못 알고 질의하는 거 계세요.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잘못 들은 알고 것에 대한 제 계십니다. 입장을 말씀드리는 의원님이 겁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피해 간호사가 저는 이재명 전문의들의 대표와 윤석열 대체자입니까?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했던 답변을 사람이고 요구할 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 실장이라고 마음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제1야당의 입장을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습니다. 간호법 이 상태로 통과되실 거라고 봅니까?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어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함부로 대표의 얘기하지 입장이 마세요. 뭡니까?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워딩이 뭡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전혀 동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영수회담 석상에서 연간 제가 받아 적었어요. 수백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의대 정원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폭전 지지를 이재명이 표명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언제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팩트 체크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눈이 빠지게 찾았습니다. 자, 실제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회담이 끝난 직후에 대통령실이
기자들 앞에서 한 브리핑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의료 계획에 관련돼서 이재명이 지지를 보냈대요. 민주당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발표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때 당시 민주당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실제 대통령 홍보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자,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민주당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회담이 끝난 직후에 민주당에 있던 참석자들도 이 자리에 실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민주당이 부정할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어요. 자, 실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뭘 물어보고 실제 이와 관련 민주당이 뭐라 말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헤럴드 경제 박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되게 많은 현안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현안은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사에 대한 의혹 정리에 대한 부분,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감에 대한 부분, 여러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에 얘기했던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 뭐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뭐 했었죠? 자, 들어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회담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고요. 그냥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긍정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료개혁이래요. 필요성을 공감했대요. 성과래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틀렸어요? 본인들이 얘기했잖아. 언제? 오래되지도 않았어. 올해 4월달입니다. 올해 4월달. 네?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긍정적인 성과가 뭐라고요? 의료 계획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그걸 따져 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화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월 지났습니까? 꼴랑이야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의료개혁 관련돼가지고 지난 4월 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와 관련돼서 응급실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팔을 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의 실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결국 간 보는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내야죠. 입장을. 기다 아니다 입장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4월 달에는 지지 보낸다. 이제 와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하나된 기준을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공당이라면, 야당의 대표라면요. 대안을 가려내야죠. 대안을. 이게 문제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번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돼서 필수 인력 부족과 관련돼서 언제 대안 한번 내본 적 있습니까? 입장 한번 내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지난 4월 달에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어디서? 국회 운영위 안에서. 이게 민주당 좌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민생 없어요. 이들은요 국민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입니다. 맹탕. 네? 실제 김태효 차장한테는 밀정이냐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
심지어는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탓하고 있어. 심지어는 이재명이 했던 얘기도 안 했다고 욱박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억지를 부리는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요, 민생 없고 국민 없다고요. 이재명은요, 민생 없고 국민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는 할 말 하겠다고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가치와 방향성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